자, 아이가 불났다. 저자 이경주입니다. 오늘은 14강입니다. 구성력 훈련 방법. 구성력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열정, 또는 자기 주도성, 의욕, 뭐든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게 낮은 아이들은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14강, 현명한 부모학교 14강, 구성력, 자기 주도성을 키우고 열정과 의욕을 만드는 훈련 방법. 우리 아이 두뇌에 자기 주도력의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를 하겠습니다. 자, 주도적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적인 아이, 오늘부터 아이한테 너 스스로 해봐, 혼자 해봐, 잘 안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했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한테 주도적인 아이를 만들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뇌 기능 중에서 의욕과 열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집안일을 결정할 때 함께 정하는 것들, 또 선택권 많이 주고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거. 유아기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유아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권을 많이 주라, 저는 얘기를 합니다. 선택권을 많이 주라. 예를 들면 옷을 입고 가요. 아침에 아이가 옷을 입고 가요. 엄마가 입혀주는 아이는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죠? 매일 입혀주니까. 엄마가 전부 다 그러면 밥을 먹여줬던 아이는 구성이라는 뇌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러나 아침에 엄마가 그러면 오늘 어떤 옷 입고 가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날이 좀 많이 더워지면 여름인 날에 만약에 오늘 어떤 옷 입고 갈래 물어보면 아이들 되게 그 더운 여름날에 아이들은요 자뇌가 약해요. 우뇌는 다 만들어졌는데 우뇌는 자기 기능을 배포를 하는데 자뇌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옷 입고 갈래 하는 순간 얘들은 오늘 날씨가 덥다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순서적이고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그 뇌 기능을 하는 자뇌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우뇌적 기능이야. 시각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거 선택을 해요. 그래서 더운 여름날 아이한테 오늘 어떤 옷 입고 갈래?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은 겨울은 입고 가는 거예요. 털 많은 거, 화려한 거. 그죠? 어머님도 어떻습니까? 그 겨울은 입고 가는 순간 창피하죠. 저거 입고 나가면 동네 망신이다 생각하고 옷 다 벗기죠. 다시 입을. 내비두시라는 겁니다. 내비두시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아이가 스스로 옷을 선택하고 입는 애를 만들어요. 그죠?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경비아저씨를 만나던, 그죠?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버스를 타던 그때부터 느껴요, 아이가. 남 차를 탔는데 더운 여름날 겨울옷 입고 탔으니 얼마나 더울 거예요. 덥지요. 땀이 질질질 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뇌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덥구나.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 옷이. 이 아이는 그 다음날 어떤 옷 입어라 그러면 겨울을 골라 입질 않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옷 입어요. 그런데 우뇌가 발달하니까 또 시행착오를 하죠. 그죠? 엄마가 옷을 입혀줬으면 위아래 밸런스가 잘 맞을 텐데 밸런스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나가요. 노랗고 빨갛고 꼭 무당벌레 같은 옷만 입고 나갑니다. 내비두세요. 그럼 얘들이 이 아이가 원에 와서 놀면서 느끼죠.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전부 다 옷을 입혀줘서 예쁜데 나만 무당벌레 같아. 온종일. 그럼 집에 와서 내가 또 느꼈다. 무당벌레 같구나. 이렇게 한 달 지나게 되면 아이는 옷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생기고 스스로 입는 힘이 생겨요. 옷을 입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는 것부터 시키잖아요. 윗돌이 단추 채우는 거 제일 어려워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바지 벗기부터 하고 한 달 지나면 윗돌이 벗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유아들은 변화를 끊임없이. 그래서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아이가 뭘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보다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 어제보다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걸 계속 느끼도록 격려 칭찬해 줘야 돼요. 성장 언어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거 성장 언어. 성장 언어는 뭐다? 어제보다 이만큼 좋아졌구나. 이만큼 나아졌구나. 그죠? 밥을 안 먹기는 매 일반이에요. 밥을 먹던 3분의 1을 먹던 어머님 마음속에는 한 공기를 먹잖아. 책을 안 읽는 건 매 일반이에요.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한 권을 다 읽어야 책을 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죠?
아이들은 책을 읽다가 떼뺑이 지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막 강요를 하죠. 이건 다 읽고 잠을 자야 되는. 그게 아니라 어제보다 이만치 많이 읽었구나. 어제는 2분 만에 화장실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5분 동안 그래도 아이가 참아냈어요. 그 참은 걸, 그 3분을 이겨낸 걸 칭찬과 격려를 해주게 되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생기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건 매일 어제보다 이만치 더 먹었구나. 어제보다 나아진 점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장언어라고 해요. 성장언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된 다음에 아이한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면 엄마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기다릴 줄 모르게 되면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깁니다. 기다려야 돼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근데 어머님들이 못 기다리는 이유가 왜 못 기다려요? 딱 그거거든요. 아침에 바쁘잖아요. 아침에 바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아침에 바쁘지 않으려면 알려줘요 이거? 공짜로 안 되는데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아이한테 우리 어머님들은 대부분 수면의식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잠을 재우는 방법들. 책을 읽어주고 배도 만져주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죠? 그러나 아침에 깨우는 방법들 이걸 각성의식이라고 합니다. 각성의식. 아침에 깨울 때 어떻게 깨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침에 우리나라 아이들 대부분이 나오냐면 스트레스 받고 그 하루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깨우냐 뇌를 깨웁니까 몸을 깨웁니까? 대부분 몸 흔들어 깨우잖아요. 여러분들도 피곤한데 남편이 흔들게 되면 짜증나잖아요. 아이들은 더 심하죠. 아이들은 이성적으로 자네가 이게 날 위해서 깨우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깨울 때는 자원애가 맞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깨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뇌의 정보를 받듯이 아침에도 오감 중에 가장 먼저 자극받는 그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이 뭐냐? 촉감각이에요. 피부가 제일 먼저 깨는 걸 좋아합니다. 두 번째 뭐가 좋으냐? 청각. 세 번째 후각과 미각이 같이 그 기능을 할 때 비슷하게 그 감각이 깨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끝으로 이제 시각이 깨는 거고 예를 들면 그래서 아침에 내가 만약에 7시 반에 이 아이를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30분 전으로 돌아가세요. 7시에 가서 아이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손목이나 발목 있는 데를 약간 걷어 올려주시고 창문을 작게 조금만 여는 상태에서 공기 순환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들릴까 말게 작게 틀어놓으시라고. 20분 동안 내비두세요. 깨우지 마시고 내비두시라고. 그죠? 그런 후에 20분 후에 가서 안아주면서 지금처럼 일어나려면 해보면 대개 70% 정도 애들 다 일어납니다. 이런데도 안 일어나 아이들 20-30%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분간 문을 좀 더 열어주고 이불을 손목이나 발목을 더 많이 걷어주고 음악을 약간 더 크게 틀어주고 10분을 더 기다려. 아침에 30분에 이 방법을 하게 되면 아침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 스트레스가 없이 하루 시작을 한다고요. 그죠? 아이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없어요. 매일 일요일일 뿐이지. 그죠? 매일 노는 날이잖아요. 매일 노는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스스로 옷 입고 스스로 밥 먹기 스스로 정리정돈하기 스스로 등원하기 집안일 돕기 스스로 방정돈하기 이런 것들도 같이 시켜주시고 아침에 이런 여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유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든지 스스로 하게끔 기다려야 돼. 그죠? 방 정리정돈하라 그러면 어때요? 아이들 대충 하잖아요. 처음에. 그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막 장난감 막 어지럽혀 놨고 나가. 네 생일이 다가오는 거 안다. 이거 안 치우고 나가면 생일날 국물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만치 정리를 안 했어도 그만치 정리한 걸 칭찬해주고 그죠? 정리 칭찬해주고 그걸 또 기다려주고 그럼 아이가 어느 날 칭찬, 격려, 성장 언어 끊임없이 나아진다는 얘기 들으니까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력이 낮은 아이들은요
대개 보면 형제간에 이런 비교 많이 당한 애들도 구성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형제간에 비교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 없지요. 여러분들 시댁에 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셋째 며느리라고 봐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럽니다. 첫째 며느리 일찍 와서 전도 붙이고 못하고 막 칭찬을 막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나도 명절날 일찍 와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아이들은 그게 더 심해요. 이게 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 그죠? 비교하는 거.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형제간의 비교 같은 걸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반항심만 더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아이들도 하나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성력이 낮은 아이들은 자꾸 엄마 품에 파고들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아주 껌딱지처럼 엄마 아빠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구성력이 낮습니다. 뭔가 자꾸 엄마 따뜻한 품을 갖다가 요구하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은 구성력이 낮은 아이들은 구성이라는 자기 열정과 주도성이라는 것들이 낮고 자꾸 엄마한테 의지하려는 아이들은 10초 이상 안아주면 안 돼요. 10초는 엄마와 아이의 품에 안겼을 때 체온이 서로 교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10초 정도를 안아주되 자주 많이. 10초 이상 20초, 1시간 이렇게 안아주지 말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구성이 낮은 아이들은 동생 비교 때문에 동생이 태어났을 때 이걸 겪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는 동생만 예뻐야 하는 아이들. 그죠? 그럼 어머님들 뭐라 그럽니까? 너도 옛날에 엄마가 저렇게 예뻐했었다 그런다고요. 근데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자원애가 여러분처럼 맞지 않아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주말에는 아빠하고 나가서 이 아이만 데리고 동생 떼어놓고 이 아이만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 아이만 데리고 나가서 재밌게. 이 아이들은요. 내가 사랑을 뺏겠다고 할 때 사랑을 찾아주는 방법은 언어로 말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느끼어야 돼요. 입으로 느끼어야 돼요. 아이들은. 아 정말 이 맛있는 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만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 이걸 느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아이만 데리고 나가서 아빠하고 한두 시간 공차고 실컷 놀다 올가. 예를 들면 놀다 오게끔. 그죠? 이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언어로 소리 지르고 윽박 질러가지고 죽어서 된 게 아니라 또 이 구성이 낮은 아이들 보게 되면요 선 조작 능력이 약해요. 그 인장력이라고 하는데 이 뭘 조작하고 만지고 뭐 접기 이런 게 약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약한 아이들은 종이 접기, 뭐 모형 만들기, 차력이나 나무젓 같은 거 만들기 이런 것들. 그래서 구성력을 좋아지려면 손에 우리가 호문클루스라고 하는데 손에 소근육 운동을 많이 할수록 내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뭐가 좋느냐? 단추 채우기. 이런 것도 이 구성력에 좋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인형, 옷 입히는 훈련들. 그 다음에 책 쌓기, 책을 같은 게 높이 쌓는 것들. 그 다음에 공 같은 거 주고받는 집에서 이런 훈련들. 숟가락으로 물 옮기기. 그죠? 뭐 신발 신고 벗기. 가위로 종이 자르기. 예, 이런 놀이. 주방놀이. 모래놀이. 밀가루놀이. 음식놀이. 헌옷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그림 그리는 훈련들. 그죠? 근데 신문 같은 거 이제 없지만 뭐 스케치북이 됐던 종이를 가지고 도형 접기 이런 것들.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딱지 접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조용히 비행기 접기도 많이 하고 요즘은 다 만들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7세가 되면 6세가 되면 갑의 음물 프라모델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훈련들 해주면 굉장히 구성력이 좋습니다. 원에서는 구성력 좋아지는 훈련을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이게 구성력 훈련인데 구성력. 여기 이제 네모 상자가 있잖아요. 네모 상자에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스케치북에. 이 상자에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이 있대요. 엄마가 꼭 필요하고 엄마가 꼭 있으면 하는. 그걸 아이들한테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원에서. 아이들 제일 많이 그리는 게 뭘까요? 오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스케치북 하나 갖다 놓고서 엄마가 얘가 엄마를 보는 관점, 엄마를 생각하는 걸 그대로 그립니다. 엄마가 예를 들면 핸드폰 좋아하지만 핸드폰을 그릴 때고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아이스크림을 그릴 때고
엄마가 맥주를 좋아하면 맥주를 그릴 테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근데 어떤 아이가 뭘 그리냐면, 의사 선생님을 그렸어요. 제가 원에 가봤더니. 그래서 왜 이걸 그렸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가 좀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 만능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 엄마를 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저 기특하잖아요. 오늘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 뒷장에다는 아빠가 좋아하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빠한테 꼭 필요한 거. 근데 이 아이들 그리는 애들이 자동차도 그리고, 뭐, 엄마가 좋아하는 거, 돈, 피자, 뭐, 별거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거 한번 그려보게 하고, 엄마가 한번 그려보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 구성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성력. 그래서 구성력이라는 뇌 기능을, 의욕과 열정, 자기 주도성인데, 이 기능을 잘 키워주려면, 첫 번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택권을 많이 주라고 그래요. 선택권. 그래서, 봄이 되면, 화분을 갖다 창가 어느 쪽에 옮기면, 꽃도 행복해 할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런 건 물어보지 마시고, 은행 대출 어디서 할까? 국민은행 살 때 것도 물어보지 마시고, 옷 입을 때 어떤 옷 입고 가면, 오늘 더 좋을까? 선택권을 많이 주시고, 그 두 번째, 이때마다 성장 언어 표현을 많이 하시고, 성장 언어. 어제부터 이만큼 나아졌구나, 이만큼 좋아졌구나, 이만큼, 이렇게, 점점 더 나아져. 밥을 먹었는데도 이만치 더 잘 먹은 걸 얘기해 주시고, 안 한 것보다는 한 많지. 정리정돈을 안 하고 나갔는데 어제보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는 엄마가 기다리라고 그러세요. 기다리셔야 된다고. 엄마가 기다림이 없게 되면, 기다리지 않으면 이 구성이라는 데는 발달 안 합니다. 자기 주도성, 자기 열정을 만들어지고. 엄마가 기다리고 참을 임자 3번. 그죠? 네, 3번은 참을 정도로 이렇게 기다리셔야만 이 구성력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옷 입기, 기다려야 되죠. 스스로 밥 먹기, 기다려야 되죠. 오늘은 한 숟가락, 내일은 2숟가락 하면서. 정리정돈하기, 기다려야 되죠. 등원하기, 스스로 등원하기. 옷 입고 스스로 나가기, 안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죠. 3개월, 6개월 기다리면서 훈련시키시라고. 잔심부름하기, 집안일 돕기, 방 정리하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다? 안 한 것보다는 새롭게 도전한 것을 인정해주고 더 열심히 하게끔 계속 동기부여해줘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할 수 있게끔, 네 번째. 그 다음에 5번째, 형제간에 비교하지 말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체면을 세우고 존중해주라고 해. 존중. 그죠? 존중해주고 이 아이 비교하지 말고, 그죠? 아이들 혼내킬 때 유아들은 따로따로 혼내켜야 됩니다. 같이 혼내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아이들이 있죠. 너무 엄마 파고드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너무 오래 안아주지 말라. 10초 정도를 자주 많이 안아줘라. 그 다음에 또 애정결핍처럼 동생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의욕과 열정이 꺾인 아이들은 얘만 위하는 충분한 시간을 좀 가져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손의 힘, 조작하는 능력이 약한 아이들은 가위로 종이자루기라든지 신발, 숟가락으로 물 옮기기, 콩 옮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주고박기. 손으로 조작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줘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 그래서 구성력은 제가 미래를 살아가는 열정입니다. 열정. 먼 날 언젠가 아이와 헤어지겠지요. 부모님들이 먼저 한 삶을 다 하시고 헤어지겠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성이라는 뇌 기능을 유아기 때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 나 없어도 돼. 내가 잘 키웠지. 그죠? 이런 아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시고 조금 더 열정을 갖고 수술할 수 있도록 과잉보. 그래서 만 3세가 되면 남자식처럼 키우라고 그럽니다. 만 3세 이전에는 새끼처럼 키우라고 그래요. 만 3세가 되면 자우래가 연결해서 뇌 기능을 만들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키운다? 남자식처럼. 시키고 정정도 네가 해봐. 밥도 네가 먹어봐. 혼자 잠도 자봐. 그죠? 이렇게 뭐든지 스스로 하게끔. 가족이 하나의 구성원으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 3세가 넘어가서 때는. 만 3세 때는 한 20, 30%. 그 다음에 만 4세가 되면 한 5, 60%. 7세가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주도적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